내가 그를 처음 보았을 때 떠오르는 말이 있었다. 인류의 진정한 연구 대상은 인간이다. 나는 그를 내 연구 대상으로 삼고 싶었다. 그는 언제나 당당했고 그 당당함을 넘어 오만했다. 자신의 결론은 언제나 유클리드의 정리처럼 명확한 것이라고 했다. 신이 있어 그의 모습을 보았다면 그 오만함에 경고를 내렸을 것이다. 셜록 홈즈 주홍색 연구 1회 셜록 홈즈. (1878년) 런던 대학교에서 의학 박사 학위를 취득한 나는 군의관으로 2차 아프가니스탄 전쟁에 참전했었다. 그곳에서 어깨 총상을 입고 전쟁의 고통에 시달리다 제대를 했고 이렇게 요양차 런던으로 오게 되었다. 왓슨 박사님! 왓슨 박사님! 여기에요, 여기! 스탠포드군. 잘 있었나? 이렇게 마중을 나오지 않아도 괜찮은데 괜한 수고를 하는구나. 아니에요. 세인트 바솔로미 병원에서 제가 박사님에게 얼마나 많은 도움을 받았는데요. 근데 런던에는 얼마나 머무르실 겁니까? 글쎄, 런던이 좋아지면 어떻게 될지 모르겠네. 배가 고프실 텐데 가시죠. 제가 안내하겠습니다. 이곳 포도주는 향이 독특하구만. 박사님 입에 맞으시니 다행입니다. 근데 거처는 정하셨나요? 글쎄, 호텔에 머물면 쓸쓸할 것 같고 어디 조용한 하숙집을 구했으면 하는데. 하숙이요? 그래, 적당한 비용으로 편안한 곳이면 좋겠네. 그러고 보니 병원 화학 실험실에서 일하던 친구 하나가 괜찮은 하숙집 하나를 봐두었다고 했습니다. 집을 혼자 쓰기에는 주머니 사정이 여의치 않는다고 상심하던데요. 잘 됐군. 스탠포드군. 그 친구를 내게 소개시켜주겠나? 혼자 지내는 것보다는 누구랑 함께 사는 것이 더 나을 테니 말일세. 근데 아마도 왓슨 박사님께서 그 친구를 달가워하지 않으실 것 같은데요. 좀 이상한 친구거든요. 왜? 나쁜 습관이라도 가지고 있는가? 뭐 굳이 나쁜 습관은 아니지만 사람 됨됨이는 점잖습니다. 하지만 약간 괴팍하죠. 어찌 보면 좀 미친 것 같기도 하고. 미쳤다고? 예, 과학을 너무 맹신하거든요. 우리는 그를 과학의 광신도라고 부르죠. 연구실에서 어떤 연구에 몰두하면 식사도 거르고 며칠 밤낮으로 그 일에만 몰두하거든요. 의대생인가 보지. 아니에요. 해부학과 화학 분야의 조예가 깊지만 저희들도 그 친구의 전공이 뭔진 잘 모릅니다. 그가 공부하는 분야는 좀 산만하거든요. 어디서 배웠는지 교수님들도 놀랄 희한한 지식을 머리에 가득 품은 친구죠. 왠지 그 친구가 궁금하군. 이름이 뭔가? 그 친구 말일세. 홈즈라고 합니다. 셜록 홈즈. 스탠포드 군이 내게 들려준 홈즈의 신상에 대한 이야기는 나의 호기심을 자극하기엔 충분했다. 제가 보기에도 홈즈의 학구열은 조금 과한 데가 있습니다. 그게 며칠 전 일인데 그날 홈즈는 알칼로이드의 실험을 위해 해부학 실험실을 찾았습니다. 알칼로이드, 식물체 속에 들어있는 질소를 하면 연기성 유기화합물의 총칭. 동물에 대해 특이하고 강력한 생리작용을 발할 수 있음. 양리작용과 함께 독작용도 일으킨다. 홈즈는 마치 지식에 굶주린 사람 마냥 손에 넣은 지식은 반드시 실험을 통해 증명해 보이고자 했습니다. 그날도 그랬죠. 알칼로이드의 효능을 봐야겠어. 너에게 실험을 해봐야겠다. 미안해 로이. 자, 20mg만 뒤에 보자. 자, 어떻게 반응할 거지? 내게 보여줘봐. 섬뜩하죠, 박사님? 그것뿐만이 아니에요. 동물 실험으론 부족하다고 해서 동료 친구에게까지 실험한다고 기숙사를 발칵 뒤집어 놓은 일도 있었어요.
이제 홈즈 그만해. 날 죽일 작정이야. 아이 기다려봐. 10mg만 뒤에 한다고 죽진 않을 거야. 난 싫다네. 다른 사람을 찾아보게. 제이복에 널 살려주게. 홈즈가 날 죽이려고 하네. 사람 살려. 그날 이후 홈즈는 학교 기숙사에서 쫓겨나게 된 거죠. 정말 특이한 친구로군. 제가 박사님께 소개는 시켜주겠지만 절 원망하지 마십시오. 걱정하지 말게. 내가 판단함세. 지금 시간이면 실험실에 있을 겁니다. 아하, 그럼 식사를 마저하고 그곳을 가보지. 헤모글로빈이 침전될 것인가? 어디 하늘의 뜻을 기다려볼까? 자, 천천히 심연으로 침전해다오. 그래, 찾았어. 내가 드디어 시약을 발견했어. 유레카를 외쳤던 아르키메데스도 나보다 기쁘진 않겠지? 아니 홈즈, 무슨 일이야? 왜 그래? 스탠포드, 내가 뭘 발견한 줄 아는가? 방금 말일세, 내가 아주 획기적인 발견을 했지. 자, 이쪽으로 오게. 내가 자네한테 보여주지. 자, 이쪽으로 어서. 아니, 도대체 무엇을 발견했습니까, 홈즈 씨? 당신은 누굽니까? 나를 아시오? 아, 홈즈. 이분은 왓슨 박사님으로 나의 수술 지도 교수님이셨어. 왓슨 박사님, 이 친구가 셜록 홈즈예요. 왓슨입니다. 반갑습니다. 큰 키에 맞지 않게 아이처럼 흥에 들뜬 그 모습이 홈즈의 첫 모습이었다. 각지고 돌출된 턱에 옷과 손엔 잉크와 화양약품들의 얼룩이 덕지덕지 붙어 있었다. 아프가니스탄에서 오셨군요. 화약 냄새가 고약하군요. 그것보단 제가 발견한 것을 보여주고 싶군요. 자, 실험실로 갑시다. 자, 어서. 이보게 스탠포드, 홈즈라는 친구에게 내 이야기를 했는가? 아니요. 아니 그런데 어떻게 내가 아프가니스탄에 있었던 걸 알지? 뭐라는 겁니까? 이 위대한 발견을 보고 싶지 않은 겁니까? 빨리 오십시오. 문제는 헤모글로빈이 존재하는지 여부입니다. 이 발견의 의미가 얼마나 큰 줄 아시겠죠, 와커슨 박사님? 왓슨이요, 홈즈 씨. 와커슨이나 왓슨이나 별 차이 없군요. 이름에 얽매이는 것은 좋지 못합니다. 성문화된 것에 묶여 있으면 그 진위를 보지 못하는 수가 있거든요. 뭐 어쨌든 난 당신에게 물었으니 대답을 해주십시오. 화학적 발견으로는 흥미롭습니다. 하지만 그만, 실용적이기엔 자, 거기까지만 하죠, 와커슨 씨는. 왓슨입니다. 뭐 하여튼 이건 근래 들어 가장 실용적인 법의학적 발견입니다. 이것이 살인 현장의 혈흔을 발견할 수 있는 유일한 검사법이죠. 이 사실을 모르다니 안타깝군요, 와커슨 박사님. 자, 제가 증명해 보이겠습니다. 그럼 먼저 피가 필요하니 제 손가락을 베야겠군요. 아프겠군. 이제 제 혈액을 물 1리터에 섞겠습니다. 자, 보십시오. 잠시 후 액체가 혼탁한 젓갈색으로 변하고 시험관 바닥으로 갈색 입자들이 가라앉을 겁니다. 오, 정말이군. 색이 변했습니다. 기가 막힌 방법입니다. 기존의 과이액 수지 검사는 아주 조악하고 불확실한 검사법이었죠. 하지만 이 셜록 홈즈의 검사법은 치밀하고 정확하죠. 오래된 혈액도 분석이 가능하니 얼마나 놀라운 발견입니까? 현장에 있는 얼룩을 보고 경감 A가 말하죠. 허허, 이 얼룩은 녹물이나 과즙이네. 하지만 경감 B는 아니네, 이건 흙탕물이야. 그럴 때 이 홈즈가 말합니다. A, B 당신들 둘 다 틀렸어. 이것은 혈액이요, 피란 말이요, 피. 홈즈의 검사법을 보면 알 수 있지요. 이런 바이올린 연주회가 있는데 깜빡했군. 그럼 다음에 다시 봅시다, 여러분들. 이보게 홈즈! 왓슨 박사님은 자네와 함께 하숙을 하고 싶어 하는데 어떤가? 그거 잘 됐습니다. 그럼 내일 정오에 베이커가 221 B번지에서 만납시다, 와커슨 박사. 그럼. 참 재미있는 친구로군, 스탠포드군. 아마도 저 홈즈라는 친구 덕분에 이 런던에 오래 있을 것 같구만. 그날로부터 베이커가 221 B번지에서 나는 홈즈의 동거인이 되었다. 그의 생활은 매우 단출했지만 쉽게 이해할 수는 없었다.
어떤 날은 해부실에서 하루 종일 시간을 보냈고 어떤 날은 화학 실험실에서 시간을 보냈다. 그리고 또 어떤 날은 손가락 하나 까딱하지 않고 며칠씩 거실 소파에 앉아 있었다. 두 눈에는 꿈을 꾸는 듯한 텅 빈 표정이 마치 마약에 취한 모습처럼 느껴졌다. 홈즈, 도대체 그 자리에서 며칠 동안 뭘 하는 겁니까? 지금까지 한 것을 모두 잊어버리고 있습니다. 잊어버린... 아니 그게 무슨 말입니까? 왜 애써 배운 것들을... 인간의 뇌는 본디 텅 빈 다락방과 같습니다. 그 빈 방에 인간은 잡동사니를 닥치는 대로 쓸어넣죠. 하지만 전 그렇게 바보가 아닙니다. 필요 없는 것을 버리고 체계적으로 뇌를 정리하죠. 지금은 그 작업을 하고 있는 겁니다. 거기가 그렇게 됐으니 홈즈 말처럼 그는 그가 필요한 지식, 범죄와 관련된 것들을 빼곤 문학과 철학, 천문학에 대한 지식은 전무했다. 가끔 정치에 대한 이야기를 하곤 했지만 가벼운 농담에 지나지 않았다. 하지만 놀라운 것은 그의 바이올린 연주는 수준급이라는 것이다. 음악, 목소리나 악기를 통하여 사상 또는 감정을 나타내는 예술이죠. 음악을 연주하거나 듣고 있느라면 세상에 시름을 잊습니다. 비가 오는군. 이런 날엔 이런 곡이 좋지. 손님, 다 왔습니다. 여기가 헬리데이 프라이빗 호텔인가? 예, 제가 안까지 보축해드리겠습니다. 이거 꽤 친절한 마부군. 그럼 객실까지 부탁해. 제 어깨에 기대십시오. 아이, 뭐가 이렇게 깜깜해. 곧 밝혀드리겠습니다. 이제 좀 나았군. 여기 뭐야? 호텔이 아니잖아. 도대체 날 어디로 데려온 거야? 그대가 죽을 자리다. 이노크 드리버. 누구야? 날 잊은 건가? 널 찾아 솔트레이크 시티에서 세인트 피터즈버그까지 뒤지고 다녔다. 내 20년의 시간을 바쳐서 말이다. 너는 이봐, 그를 죽인 건 내가 아니었어. 난 아무 잘못도 없단 말이오. 죄가 없다. 그건 하늘에 계신 너의 신이 심판할 것이다. 이봐, 잠깐. 살려주게. 내 모든 재산을 주겠네. 살려주게. 너의 신에게 빌어보거라. 하지만 지금 이 순간 너의 신은 널 버렸다.
삶의 무채색 실구러미 속엔 주홍빛 살인의 혈맥이 면면히 흐르고 있다고 한다. 우리가 할 일은 그 실마리를 풀어서 살인의 혈맥을 찾아내어 그것을 가차없이 드러내는 것이라고 했다. 그래서 홈즈는 그날의 사건을 주홍색 연구라 불렀다. 셜록 홈즈 주홍색 연구 2회 로리스턴 가든 살인 사건. 그때는 4월 4일이었다. 내가 날짜를 정확히 기억하는 데는 그럴 만한 이유가 있었다. 그날 아침 홈즈는 식사로 토스트를 먹고 있었고 나는 그가 보담한 잡지를 보고 있었다. 그 잡지엔 홈즈가 표시해둔 논문 제목이 있었다. 인생의 설화. 제목 거창한 제목이로군. 홈즈, 이 논문을 읽어보았어. 한번 읽어봐 주시겠습니까? 그러죠. 논리적인 사람은 바다를 보거나 폭포 소리를 듣지 않고도 한 방울의 물에서 대서양이나 나야가라 폭포의 가능성을 추리해낼 수 있다. 그래서 인생 전체는 하나의 거대한 사슬이 되고 우리는 그 사슬의 일부를 보고 전체를 알 수 있는 것이다. 가령 타인을 만날 때 상대방의 작은 것, 사소한 것 하나하나를 관찰하면 그의 직업을 쉽게 알 수 있다. 뛰어난 관찰자가 이 모든 정보를 가지고 추리에 실패한다는 것은 거의 생각조차 할 수 없는 일이다. 왜 마저 읽지 않고 덮습니까? 내 평생 이런 쓰레기 같은 글은 처음이구만. 이런 글을 쓴 놈은 아마 온종일 방 안에 들어박혀 이상한 쪽으로 머리를 쓰는 싸구려 사설 탐정일게요. 이런 실용성이라고는 전혀 없는 글을 논문이라고 써 대다니. 런던 광장에 모인 사람들의 직업 하나 맞추질 못할 위인이 글만 장황하게 써댔군요. 아마 내 길을 건다면 난 이 사람이 전혀 맞추지 못할 것에 걸 겁니다. 그렇게 하면 아마 박사께서 돈을 잃으실 텐데요. 예? 그럴 리가요. 물론 나름대로 논리적인 면은 있지만 도저히 수긍할 수 없는 내용입니다. 도대체 이따위 글을 쓴 위인이 누군지 보고 싶군요. 박사께서는 운이 좋으시군요. 그 위인을 지금 눈앞에서 보고 있으니 제가 바로 싸구려 사설 탐정 홈즈입니다. 짜잔. 예? 그럼 홈즈 당신이... 그렇게 미안한 표정 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박사께서는 제 논문의 신빙성에 대한 의문을 제기하셨는데 이건 어떻습니까? 제가 박사님이 아프가니스탄에 있었던 걸 어떻게 알았을까요? 그건 나도 궁금하던 참이요. 전 가끔 수많은 생각이 머리를 스치고 지나갑니다. 뭐랄까, 마치 혼돈의 숲을 지나는 마차 같다고 할까. 습관이 돼버린 직관 때문이죠. 처음 박사를 봤을 때 이렇게 느꼈습니다. 이 신사는 의사 같으면서도 군의관 같은 뻣뻣함이 있어. 얼굴빛이 검은 것을 보면 열대지방에서 귀국이겠지. 손목이 흰 걸 보면 살결은 원래 흰색이었을 거야. 얼굴이 해석한 것은 고생이 심한 것이고, 왼팔이 부자연스럽잖아. 부상을 입은 적이 있는 것 같군. 그럼 군의관 출신의 부상을 당했다. 어디였을까? 열대지방의 전쟁 중인 곳은 아프가니스탄이겠군. 어떻습니까? 코웃음 칠 정도로 제 논문이 엉망은 아니죠? 대단하시군요. 홈즈 당신을 보면 에드거 앨런 포의 뒤팽을 보는 듯합니다. 당신은 아주 명석한 두뇌를 지닌 것 같습니다. 뜻은 고맙지만 그런 소설 속의 엉터리 탐정과 저를 비교하지 마십시오. 하지만 제 머리가 명석한 것은 맞습니다. 특히 범죄 수사에 대해서는 나 정도의 소질을 타고났거나 나만큼 연구를 하는 사람은 없으니까요. 나는 내 동거인의 이론이 얼마나 실용적이고 치밀한 것인지에 대해 놀라움을 금치 못했다. 그리고 그날 점심 무렵 홈즈에게 한 통의 편지가 전해졌다. 그렉슨이 보낸 거로군. 그렉슨이 누구요? 런던 경찰국에 있는 사람입니다. 형편없는 무리에서 그나마 레스트레이드와 함께 괜찮은 인재죠.
레스트레이드는 또 누구요? 런던 경찰국에서 그렉슨과 라이벌입니다. 둘 다 의욕적이고 영민하지만 틀에 박힌 사고를 벗어나지 못하죠. 게다가 직업 여성들처럼 둘은 질투심이 많습니다. 둘이 한 사건에 뛰어들었다니 볼만하겠군요. 친애하는 셜록 홈즈에게 지난밤 브릭스턴로 로리스턴 가든 3번지에서 살인사건이 발생했어. 하지만 의아스럽게도 사인에 대해 전혀 감이 잡히질 않소. 레스트레이드와 함께 홈즈 선생에게 자문을 구하고 싶소. 호의를 베풀어 의견을 들려주신다면 정말 감사하겠소. 그대의 벗, 토비아스 그렉슨. 여기서 세워주시오. 아유, 홈즈 씨, 로리스터 가든 3번진 아직 조금 더 가야 하는데요. 그냥 여기서 내리겠어. 왓슨 박사? 우린 여기서 내려 걸어갑시다. 뭐 그렇게 하죠. 비록 길이 엉망이군. 멍청한 경찰들의 발자국으로 현장이 훼손되다니 정말 애석한 일이 아닐 수 없군. 그래도 흔적은 남았군. 마차 자국이야. 폭을 보아 개인 마차는 아닌데 조합의 마차인가? 이런 곳에 조합의 마차라. 로리스턴 가든의 집들은 불길하고 모두 음산해 보이고 길마저 간밤에 내린 비로 진창이었다. 홈즈가 그런 길바닥에 얼굴을 바짝 대고 무언가를 찾듯 눈을 번뜩거릴 때 안색이 창백한 키 큰 금발의 남자가 다가와 홈즈의 손을 반갑게 부여잡았다. 홈즈 선생, 이렇게 와주시다니 정말 감사하오. 현장은 그대로 보존해 놓았으니 안으로 들어가서 한번 보시오. 보존이라 하면 말이죠. 잘 간수해서 남기는 것을 말합니다. 그렉슨 경감. 이 길들을 보시오. 들소무리가 지나갔어도 이렇게 엉망이 되진 않았을 겁니다. 이쪽은 레스트레이드 경감이 맡았는데 통제가 잘 안 된 모양이군. 근데 옆에 계신 분은 제 동거인 왓슨 박사입니다. 왓슨입니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런던 경찰국의 그렉슨 경감입니다. 그럼 안으로 들어가 현장을 보기로 하죠. 레스트레이드가 기다리고 있을 겁니다. 사람의 흔적이 느껴지지 않는 낡은 거실. 그것은 죽음의 냄새가 정사각형의 공허한 공간을 숙연하게 만들고 있었다. 그곳엔 40세 정도로 보이는 죽은 사내가 생기 없는 텅 빈 눈으로 변색된 천장을 바라보고 누워 있었다. 죽은 자의 몸에서 미국 오하이오주 클리브랜드의 이노크 제이 드리버라는 명함이 발견됐어. 방에는 핏자국이 있지만 사체에는 외상이 전혀 없어. 이자가 이 빈집에 어떻게 들어왔는지조차 의문이요. 의문의 살인 사건이라. 왓슨 박사, 이자의 얼굴을 보십시오. 공포에 질려 표정마저 굳어버렸어. 악마를 본 듯한 얼굴이구려. 죽음의 순간이 매우 고통스러웠군요. 입냄새가 시큼하며 달콤하군. 그렇다면 그래 그렇군. 이건 홈즈 선생, 이걸 보시오. 반지로군요. 모양을 보니 결혼 반지 같은데 너무 밋밋한 반지로군. 점점 사건이 복잡해지는군요. 그렇지 않아도 복잡한데 쓸만한 증거 하나 없으니. 그렉슨 경감, 시신의 주머니에는 뭐가 들어있었습니까? 런던 바로드사의 금시계, 제조번호 97163번, 순금 엘버트 목걸이, 프리메이슨 문장이 든 금반지, 강아지 머리 모양의 금핀. 그리고 편지 2통이 있었어. 하나는 드리버 앞으로 온 것이고 또 하나는 조셉 스탠거슨 앞으로 온 거요. 둘 다 기온 선박회사에서 보낸 것인데 리버풀에서 뉴욕으로 출항한다는 내용이었어. 그럼 이 불운한 사내가 뉴욕으로 돌아가기 전에 일을 당한 모양이군요. 쓸만한 물건을 둔 걸 보면 강도는 아니고 그렇다고 우발적인 살인도 아닌 것 같은데. 게다가 결혼 반지라니. 그 결혼 반지의 주인은 아마도 레이첼일 것이요. 반갑소, 홈즈 선생. 오랜만이군요, 레스트레이드 경감. 홈즈와 악수를 나누는 레스트레이드 경감은 쪽제비처럼 깡마른 체구의 사내였다. 아니, 레스트레이드, 반지의 주인이 레이첼이라니 그건 무슨 소린가?
그렉슨 자네가 사체에 너무 신경을 쓰다 보니 주변 수사에 너무 안일한 것 같더군. 자, 이쪽으로 와보게. 내가 결정적인 단서를 찾았으니. 단서라니. 자넨 이 발자국을 못 본 모양이로군. 지능이 묻은 발자국이 희미하게나마 보이지 않는가? 자, 날 따라오게. 레스틀레이드 경감은 우리를 데리고 식당으로 데려갔다. 그것은 습하고 어둠에 잠겨 있었다. 경감이 성냥을 켜 벽면을 비추자 붉은 글씨가 나타났다. 보시오. R A C H E. 레스트레이드. 이게 무슨 뜻인가? 이것이 살인자가 남긴 증거이지. 범인은 레이첼이라는 글씨를 남기려 했을 것이야. 하지만 마지막 L자를 쓰지 못한 상황이 발생한 것이지. 결혼식 반지와 레이첼이란 여성. 아마도 이 사건은 레이첼이란 여성과 관련된 사건임이 틀림없어. 이번엔 홈즈 선생의 제주가 필요 없게 되겠군요. 어떻습니까? 제가 살펴봐도 되겠습니까? 뭐 그렇게 하시죠. 홈즈는 주머니에서 줄자와 커다란 확대경을 꺼내들고 방안과 글씨가 새겨진 벽면을 중심으로 면밀한 관찰에 몰두하며 수첩에 빼곡히 무언가를 적어나갔다. 20분 동안 함께 있는 우리의 존재를 까맣게 잊은 모양이었다. 밖에서 여기까지 이동거리 멀지 않아. 근데 보폭은 짧고 왠지 몸이 무거워 보이는데 보폭과 족적을 보아 제법 키가 큰가? 어디 글씨의 높이가... 그렇군. 글씨의 획의 크기는 2인치 반. 검지인가? 손톱이 다른 검지. 이건 피로 쓴 글씨군. 피살자의 피가 아니라 가해자의 피라. 피의 점성이 일반 피에 비해 짙다. 그렉슨, 도대체 왜 다시 홈즈를 부른 것인가? 우리 일에 사설 탐정을 쓰다니. 신문사들이 이 사건에 관심이 많다는 것을 잊은 건 아니겠지? 우리의 공을 홈즈에게 돌릴 셈인가? 아니면 나와의 경쟁이 두려운 것인가? 둘 다 아니네. 그리고 너무 홈즈를 경계하지 말게. 그가 정면에 나서는 일은 없을 거니까. 하긴 그렉슨 자는 나보다 더 교활하니까 그런 일은 없겠지. 어떻소, 홈즈 선생? 과학적인 수사는 끝내셨어? 뭐 별다를 것은 없습니다. 두 경감께서 잘하고 계시는데 제가 굳이 중간에 끼어들면 수사에 혼동을 초래할 것 같군요. 근데 시신을 발견한 경관과 얘기를 하고 싶은데 알려주시겠습니까? 그거야 어렵지 않습니다. 알려드리죠. 고맙습니다. 그럼 왓슨 박사, 우린 이만 갑시다. 그렉슨, 바쁘신 홈즈 선생을 괜히 부르신 것 같군. 자, 그럼 우린 레이첼이란 여인을 찾는데 주력을 하지. 레스트레이드 경감님. 도움이 될 만한 단서를 하나 알려드리죠. 살인자는 남자로 1m 80cm 이상이며 키에 비해 비교적 발이 작은 중년입니다. 그리고 몸의 움직임이 부자연스럽죠. 밖에 있는 발자국의 흔적을 봐선 확실합니다. 또 그는 사륜마차를 타고 여기 왔습니다. 말의 편자는 낡은 것이지만 그중 왼쪽 앞발은 새 것입니다. 그리고 아마 그 사람은 혈색이 그리 좋지는 않을 겁니다. 흥분한 듯 얼굴이 붉은 사람일 것이니 용의 산상에 두십시오. 무슨 말이요? 그리고 덤으로 하나 더 알려드리겠습니다. 저는 왜 이렇게 친절한지 모르겠군요. 벽면에 새겨진 RACHE의 철자는 독일어로 라헤, 복수를 뜻합니다. 레이첼이라니. 괜한 레이첼 양을 찾는 일에 시간 허비하지 마십시오. 그런 시간에 또 다른 피해자를 막는 일에 몰두하십시오. 홈즈, 그 말은 살인이 또 일어날 것이란 소리요? 제 머리는 그렇게 말하는군요. 가시죠, 왁슨 박사. 이제 얽혀있는 주홍색 연구를 시작해봅시다. 홈즈는 두 경감에게 윙크를 살짝 하고 문 밖으로 사라졌다. 뒤에 남은 두 경쟁자는 벌린 입을 다물지 못하고 멍하니 서 있을 뿐이었다. 쇼펜하우어는 평범한 능력밖에 없는 사람에게 겸손은 순수한 마음의 표상이 되지만 훌륭한 능력을 지닌 사람에게 겸손은 위선일 뿐이다라고 했다. 그런 점에 홈즈는 자신의 능력을 마음껏 과시했다. 그의 오만함은 누구보다 순수하고 정직한 것이었다.
셜록 홈즈 주홍색 연구 3회 반지의 주인. 로리스턴 가든 3번지에서 차가운 시체로 변해버린 이노크 제이 드리버를 발견한 경관은 오들리 코트 46번지에서는 존 랜슨이었다. 그는 지금 나와 나의 동거인인 홈즈를 맞이하고 있다. 단잠을 깨운 우리의 방문에 못내 불만스러운 태도로 말이다. 난 사무실에서 벌써 보고를 마쳤소이다. 알고 싶으면 서류나 주작거려 보시오, 탐정 양반. 난 오늘 비번이란 말이오. 미안하긴 하지만 뭐 그거는 저랑 상관이 없습니다. 전 궁금한 것은 못 참거든요. 자, 그럼 전 준비가 됐습니다. 제게 얘기를 들려주시죠. 드리버 씨를 발견하기 전까지 얘기를 말이죠. 자, 시작합시다. 크렉슨 경감님께 얘긴 들었지만 참... 뭐 좋습니다. 처음부터 얘기해드리죠. 그때가 11시였습니다. 제가 기억하는 이유는 그때 화이트 하트라는 술집에서 싸움이 있었기 때문이요. 뭐 하는 짓이야? 멈춰! 멈춰! 진작 꼭 이런 시간에 일이 터진다니까. 그때 그곳을 정리하고 나서는데 비가 오기 시작했어. 에이, 이게 이런 재수 없게 비는. 에이. 이런 진작 다 젖었잖아. 야 이봐, 거기 맞춰! 아니 저놈이 런던 경관한테 물을 뒤집어 씌우고 도망을 쳐. 야 거기서! 진작 이 어디로 사라진 거야? 마차를 쫓아 로리스턴 가든까지 따라갔었어. 하지만 마차는 어디로 갔는지 보이질 않더군요. 그래서 그냥 포기하고 돌아서려고 하는데 3번지의 그 건물에서 불빛이 새어나왔어. 뭐야? 저곳에 사는 세입자는 얼마 전에 장티푸스로 죽었는데? 그래서 난 그곳으로 발길을 옮겼는데 가보니까 그 사람이 죽어있더군요. 이게 다입니다. 뭐 더 물어보실 게 없으면 그만 가시죠. 그래요? 당신이 차고 있는 시계 제법 감나가 보이는데 런던 바로드사의 금시계로군요. 아마 제조 번호가 97163번이겠죠. 그걸 어떻게 하시오? 드리버 씨도 당신과 같은 시계를 가지고 있죠. 그 살해당한 사람 말이요. 제가 보기엔 그 사람이 가지고 있던 회중 시계와 세트 같은데 제가 알기론 현장의 습득물을 은폐 시 큰일 난다고 들었습니다만 하지만 제게 진실을 말해준다면 못 봤던 일로 해드리겠습니다. 아니요, 이건 아버지의 유품이요. 사람을 뭘로 보고 그런 소리를 하는 거요? 그래요? 그럼 뭐 하는 섭군요. 그만 가보겠습니다. 잠깐만. 저기 정말 비밀을 보장해 줄 수 있어? 물론이죠. 진실의 대가는 비싸니까. 불빛을 보고 그 집으로 들어갔었어. 현관문을 열었을 땐 집안은 아주 고요해 아무도 없는 것 같았어. 거기 아무도 없어? 누구요? 희미한 신음소리를 따라 방으로 들어갔었어. 그곳엔 빨간 양초가 켜져 있고 바닥엔 그 사람이 목을 움켜쥐고 고통스러운 듯 발버둥을 치고 있었어. 아니 이런... 제기란... 정말이요, 그게 다요. 손목에 찬 시계를 가지고 나와 호각을 보며 거리를 뛰어나왔어. 그 거리엔 아무도 없었습니까? 멀쩡한 인간은 아무도 없었어. 그게 무슨 소리입니까? 멀쩡한 인간이라니. 로리스턴 가든은 불황자들과 술주정뱅이들의 천국이요. 그럼 그때 누군가가 있었단 말이군요. 예, 술 취한 중년 남자가 벽에 기댄 채 토하고 있었죠. 혹시 그자의 키가... 한 180 정도? 덩치는 컸고 움직임이 둔한 사내가 아니오.
그걸 어떻게 아시오? 그리고 얼굴은 붉었겠군요. 도대체 당신 뭐 하는 사람이오? 그 자리에 있었소? 왓슨 박사, 우린 그만 갑시다. 그러죠. 존 랜슨이라고 했습니까? 예. 그 시계 때문에 당신은 런던 경찰국의 영웅이 되고 승진할 기회를 놓쳐버렸군요. 무슨 소리요? 당신이 본 그 주정뱅이가 범인이란 소리요. 그럼 다음 날 아침 홈즈는 거실을 오락가락하며 어느 때보다 초조해 보였다. 올 때가 됐는데 굉장히 느리군. 런던의 아침이 이렇게 늦을 줄이야. 홈즈, 뭘 기다리는 겁니까? 드디어 왔군. 기다리게. 현관으로 뛰어나가 돌아온 홈즈의 손에는 신문이 들려 있었다. 아니 홈즈, 신문에 무슨 흥미로운 것이라도 실렸습니까? 물론이죠. 자, 여기 보십시오. 여기 있군. 이건 말입니다. 홈즈가 가리킨 것은 습득물란에 실린 광고였다. 브릭스톤로에서 장식 없는 여성용 금반지를 습득. 화이트 하트 태본과 홀랜드 그로브 사이의 도로에서 발견. 오늘 저녁 8시에서 9시 사이에 베이커가 221 B번지 왓슨 박사를 방문할 것. 홈즈, 이게 뭡니까? 미안하지만 박사의 이름을 빌렸습니다. 제 이름을 쓰면 그렉슨과 레스트레이드 경감이 참견할 테니까 성가시거든요. 아니 그럼 혼자 사건을 처리할 생각입니까? 어차피 혼자 사건을 해결하든 함께 해결하든 의미는 없습니다. 저 같은 사설 탐정의 얘기는 관심이 없거든요. 전 단지 이 반지의 주인을 찾고 싶은 것뿐입니다. 홈즈는 폼속에서 장식 없는 금반지를 꺼내들었다. 이 정도면 현장에 있던 반지와 비슷하죠? 아니 근데 이 광고를 보고 범인이 찾아올 거라 보시는 겁니까? 물론이죠. 그거 아니라면 공범이라도 올 겁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현장을 떠난 범인이 왜 다시 그 현장에 나타났을까요? 반지 때문입니다. 그 반지는 피살자의 것이 아니었죠. 피살자 것이 아니라도 그의 연인의 것일 수도 있지 않습니까? 그 소지품과 그의 옷을 보지 않았습니까? 화려한 장식의 금시계, 로먼 칼라. 그런 취향의 남자가 이런 민무늬 반지와 어울릴 수는 없죠. 혹 그의 연인의 반지라고 해도 아마 사랑하는 사이는 아니었을 겁니다. 사랑하는 연인에게 이런 반지라니 너무 조촐하죠. 어찌됐든 반지는 범인에게는 무척이나 소중한 것임에는 틀림없습니다. 분명 반지를 찾으러 누군가가 올 겁니다. 9시가 다 되어갔지만 홈즈에겐 초조한 기색은 찾아볼 수 없었다. 오히려 평안한 듯 바이올린 줄을 조율하고 있었다. 찰스 다윈은 인간은 인류에게 언어가 생기기 전부터 음악을 만들고 감상할 수 있는 능력이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아마도 우리가 음악에 대해 민감한 반응을 하는 것은 그 때문일 겁니다. 이 혼란스러운 세계를 사는 우리들은 아주 아득한 시절에 대한 막연한 향수를 가지고 있는 거지요. 흥미롭군요. 언젠가 시간 되면 박사께 평온을 가져다주는 선율을 선물해 드리겠습니다. 누군가 온 모양이군요. 왓슨 박사님이 여기 사시오. 나를 찾아온 사람은 기대와는 달리 발을 절룩거리는 주름투성이에 높아였다. 그토록 평온해 보이던 홈즈의 얼굴에도 당혹감이 스치고 지나갔다. 그 결혼 반지 말이오. 그건 이달에 결혼한 우리 딸 셀리 거라오. 그의 남편은 유니언호에서 급사 노릇을 하는데 만일 반지가 없어진 걸 알면 아마 사단이 날 거라오. 하지만 이렇게 은인들이 있어 반지를 찾아주니 고마우이. 이게 따님의 반지가 맞습니까? 어디? 아이고, 맞네, 맞아. 복도 많아. 이렇게 잃어버린 반지가 다시 돌아오다니. 셀리라는 따님의 주소가 어떻게 됩니까? 그 애는 팩햄 메이필드 플레이스 3번지에 산다오. 할머니의 성함은요? 나는 성씨가 소여고 그 애는 데니스라오. 톰 데니스하고 결혼했으니까. 그놈이 그래봬도 똑똑하고 일하는 건 깔끔하다오. 바다에 나가 있을 땐 말이오.
회사에서 그놈만큼 좋은 급사도 드물지. 하지만 술만 먹으면 알겠습니다. 따님의 반지가 맞는 듯하니 돌려드리겠습니다. 아이고, 다시 한번 정말 고맙소. 신의 축복이 있을 거요. 노파는 반지를 주머니에 넣고 절름절름 방을 나갔다. 저 할머니를 쫓아야겠습니다. 분명 그는 반지의 주인과 같은 패거리일 겁니다. 다녀오겠습니다. 홈즈. 어디로 간 거지? 저 마차에 탔군. 여기! 어딜 가십니까? 저기 앞에 가는 마차를 따라가 주시오. 일정 간격을 유지하고 말이오. 알겠습니다. 이리야. 집으로 돌아온 홈즈는 의기소침한 얼굴로 소파에 앉아 바이올린을 연주했다. 노파를 놓친 것이었다. 할머니는 무슨 완전히 속았습니다. 그 마차는 하운즈디치 덩컨가에 멈췄죠. 하지만 이상하게 꿈쩍도 하지 않았습니다. 가까이 가서 확인해보니 그 노파는 물론 마부까지 사라진 뒤였죠. 단시간 내에 사라진 움직임을 보면 그는 노파가 아닙니다. 그자에게 동료가 많은 것 같습니다. 독일의 어떤 정치 집단일까요? 동료가 있는 것은 확실하지만 그는 독일인이 아닙니다. 하지만 라헤라는 글씨는 그건 일종의 속임수죠. 라헤의 철자 중 A를 그는 영문으로 표기했습니다. 진짜 독일 사람이라면 라틴 문자를 썼겠죠. 난 완전히 당한 겁니다. 어리석게도. 홈즈는 오랫동안 자지 않고 소파에 앉아 바이올린을 연주했다. 나는 그의 구슬픈 바이올린 소리가 흘러나오는 걸 듣고 그가 여전히 이 기묘한 사건에 대해 반추하고 있음을 알았다. 니체는 어느 정도 깊이 괴로워하느냐 하는 것이 인간의 위치를 결정한다고 했다. 내가 바라본 홈즈는 그 누구보다 자신의 사건에 몰입하며 괴로워했다. 그 고통의 시간을 보고 있자면 홈즈는 가장 높은 곳에 있는 사람이었다. 셜록 홈즈 주홍색 연구 사회 또 다른 죽음. 브릭스턴 수수께끼로 명명된 드리버의 살인 사건은 런던 신문의 앞장을 장식하고 있었다. 하지만 홈즈는 그런 사설에 연연치 않고 독자적인 수사를 계속하고 있었다. 홈즈, 여기 신문들을 보시오. 아주 대대적으로 사건을 다루고 있어. 뻔한 내용이겠죠. 데일리 텔레그래프에선 범죄 역사에서 외국인 피살자는 처음이다. 스탠다드에선 뚜렷한 동기가 없는 연쇄살인이다. 데일리 뉴스에선 라헤란 글씨에 나타나듯 이것은 정치적 망명객이거나 혁명가의 범행이다. 이미 다 보셨군요. 그럼 이 기사도 보셨습니까? 피살자에 관한 정보 수사가 다각도에서 진행 중이다. 의문의 사건에서 피살자의 주소를 밝혀낸 것은 큰 진전이다. 이것은 런던 경찰국 소속 그렉슨 씨의 날카로운 통찰과 노력에 의한 것이다. 바보에게는 항상 그에 대해 감탄하는 더 큰 바보가 있는 법입니다. 오늘은 조금 밝아 보이는군요. 마차 사건 이후 그 심란한 바이올린 소리 때문에 저까지 우울해졌는데 말이죠. 사건의 단서라도 잡은 것입니까? 제 추리는 빗나간 적이 없습니다. 비록 노파로 변신한 자에게 속긴 했지만 오히려 그들이 저에게 단서를 남겨준 셈이죠. 이제 온 것 같군. 누구 말입니까? 박사께도 소개해주죠. 왓슨 박사, 자 소개합니다. 베이커가의 특공대입니다. 충성! 베이커가 특공대 홈즈 대장님을 뵙습니다.
홈즈의 특공대는 지저분한 거리의 아이들이었다. 체력! 그래, 보고할 사항은 있는가? 아직 선생님이 지시한 것은 알아보지 못했습니다. 그렇군. 좋아, 여기 1실링씩 주마. 다음번엔 더 나은 보고를 하도록. 그리고 이 전보를 클리브랜드 경찰서장에게 보내거라. 예, 홈즈 대장님. 아니 홈즈, 저 아이들이 특공대요. 저 아이들은 이 런던의 토박이들이죠. 경찰 여럿보다 더 많은 일을 합니다. 제복을 입은 사람들을 보면 대부분 사람들은 입을 다물죠. 하지만 아이들은 안 가는 데가 없고 못 듣는 얘기가 없습니다. 또 눈치도 수준급이죠. 아니 근데 아이들에게 알아보라고 한 것은 무엇입니까? 그건 홈즈 선생, 마침 있었군요. 그렉슨 경감이군요. 웬일이십니까? 그대에게 좋은 소식을 전하려 왔습니다. 홈즈 선생께서 사건에 힘쓰시는 건 알지만 이젠 그만하셔도 됩니다. 이미 범인을 잡았거든요. 그렉슨 경감은 거실 소파에 거만하게 앉아 시간을 태우며 여유로운 웃음을 홈즈에게 보이고 있었다. 어제부터 정신없이 돌아다녔더니 아주 녹초가 되어버렸군요. 홈즈 선생도 아시다시피 이 육체적으로 힘들기보단 정신적으로 힘든 직업이 아니요. 그럼 어떻게 된 일인지 얘기를 들어볼까요? 뭐 대단한 일은 아닙니다만 혹시 선생께서는 현장에 있던 피살자의 모자를 봤습니까? 예, 캠버웰로 123번지 존 언더우드 앤 선즈 제모점에서 만든 모자였지요. 알고 계셨군요. 그걸 봤을 줄은 몰랐어. 그럼 거길 가보셨습니까? 아니요. 저런 홈즈 선생께서 웬일로 큰 실수를 하셨구만. 나는 언더우드 제모점에 갔었어. 주인은 마침 그 모자를 맞춘 드리버 씨를 알더군요. 그래서 드리버 씨가 사는 하숙집 주소를 알아냈습니다. 토키 테라스의 차펜티어 하숙집이었어. 어허, 그렇군요. 그래서 그 하숙집을 찾아갔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차펜티어 부인 되십니까? 예. 그런데 무슨 일인가요? 런던 경찰국의 그렉슨 경감입니다. 최근 이 집에 머물렀던 이노크 제이 드리버 씨가 의문의 죽음을 당한 사실을 알고 계십니까? 예, 알고 있어요. 신문에 나왔더군요. 그때 부인의 얼굴이 굳어지는 것을 이 몸은 놓치지 않았어. 뭔가를 감추고 있다는 직감이 있었습니다. 언제까지 머물렀습니까? 사건이 일어나기 전날까지요. 그때 어디 간다고 기차를 탄다면서 나갔습니다. 그게 몇 시쯤이었죠? 저녁 니체는 어느 정도 깊이 괴로워하느냐 하는 것이 인간의 위치를 결정한다고 했다. 내가 바라본 홈즈는 그 누구보다 자신의 사건에 몰입하며 괴로워했다. 그 고통의 시간을 보고 있자면 홈즈는 가장 높은 곳에 있는 사람이었다. 셜록 홈즈 주홍색 연구 사회 또 다른 죽음. 브릭스턴 수수께끼로 명명된 드리버의 살인 사건은 런던 신문의 앞장을 장식하고 있었다. 하지만 홈즈는 그런 사설에 연연치 않고 독자적인 수사를 계속하고 있었다. 홈즈, 여기 신문들을 보시오. 아주 대대적으로 사건을 다루고 있어. 뻔한 내용이겠죠. 데일리 텔레그래프에선 범죄 역사에서 외국인 피살자는 처음이다. 스탠다드에선 뚜렷한 동기가 없는 연쇄살인이다. 데일리 뉴스에선 라헬한 글씨에 나타나듯 이것은 정치적 망명객이거나 혁명가의 범행이다. 이미 다 보셨군요. 그럼 이 기사도 보셨습니까? 피살자에 관한 정보 수사가 다각도에서 진행 중이다. 의문의 사건에서 피살자의 주소를 밝혀낸 것은 큰 진전이다. 이것은 런던 경찰국 소속 그렉슨 씨의 날카로운 통찰과 노력에 의한 것이다. 파보에게는
항상 그에 대해 감탄하는 더 큰 바보가 있는 법입니다. 오늘은 조금 밝아 보이는군요. 마차 사건 이후 그 심란한 바이올린 소리 때문에 저까지 우울해졌는데 말이죠. 사건의 단서라도 잡은 것입니까? 제 추리는 빗나간 적이 없습니다. 비록 노파로 변신한 자에게 속긴 했지만 오히려 그들이 저에게 단서를 남겨준 셈이죠. 이제 온 것 같군. 누구 말입니까? 박사께도 소개해주죠. 왓슨 박사, 자 소개합니다. 베이커가의 특공대입니다. 충성! 베이커가 특공대 홈즈 대장님을 뵙습니다. 홈즈의 특공대는 지저분한 거리의 아이들이었다. 체력! 그래, 보고할 사항은 있는가? 아직 선생님이 지시한 것은 알아보지 못했습니다. 그렇군. 좋아, 여기 1실링씩 주마. 다음번엔 더 나은 보고를 하도록. 그리고 이 전보를 클리브랜드 경찰서장에게 보내거라. 예, 홈즈 대장님. 충성! 아니 홈즈, 저 아이들이 특공대요. 저 아이들은 이 런던의 토박이들이죠. 경찰 여럿보다 더 많은 일을 합니다. 제복을 입은 사람들을 보면 대부분 사람들은 입을 다물죠. 하지만 아이들은 안 가는 데가 없고 못 듣는 얘기가 없습니다. 또 눈치도 수준급이죠. 아니 근데 아이들에게 알아보라고 한 것은 무엇입니까? 그건 홈즈 선생, 마침 있었군요. 그렉슨 경감이군요. 웬일이십니까? 그대에게 좋은 소식을 전하려 왔습니다. 홈즈 선생께서 사건에 힘쓰시는 건 알지만 이젠 그만하셔도 됩니다. 이미 범인을 잡았거든요. 그렉슨 경감은 거실 소파에 거만하게 앉아 시간을 태우며 여유로운 웃음을 홈즈에게 보이고 있었다. 어제부터 정신없이 돌아다녔더니 아주 녹초가 되어버렸군요. 홈즈 선생도 아시다시피 이 육체적으로 힘들기보단 정신적으로 힘든 직업이 아니요. 그럼 어떻게 된 일인지 얘기를 들어볼까요? 뭐 대단한 일은 아닙니다만 혹시 선생께서는 현장에 있던 피살자의 모자를 보았습니까? 예, 캠버웰로 123번지 존 언더우드 앤 선즈 제모점에서 만든 모자였지요. 알고 계셨군요. 그걸 봤을 줄은 몰랐어. 그럼 거길 가보셨습니까? 아니요. 저런 홈즈 선생께서 웬일로 큰 실수를 하셨구만. 나는 언더우드 제모점에 갔었어. 주인은 마침 그 모자를 맞춘 드리버 씨를 알더군요. 그래서 드리버 씨가 사는 하숙집 주소를 알아냈습니다. 토케이 테라스의 차펜티어 하숙집이었어. 어허, 그렇군요. 그래서 그 하숙집을 찾아갔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차펜티어 부인 되십니까? 예. 그런데 무슨 일인가요? 런던 경찰국의 그렉슨 경감입니다. 최근 이 집에 머물렀던 이노크 제이 드리버 씨가 의문의 죽음을 당한 사실을 알고 계십니까? 예, 알고 있어요. 신문에 나왔더군요. 그때 부인의 얼굴이 굳어지는 것을 이 몸은 놓치지 않았어. 뭔가를 감추고 있다는 직감이 있었습니다. 언제까지 머물렀습니까? 사건이 일어나기 전날까지요. 그때 어디 간다고 기차를 탄다면서 나갔습니다. 그게 몇 시쯤이었죠? 저녁 8시예요. 그럼 드리버 씨를 그때 마지막으로 보셨겠군요. 예. 엄마, 그런 거짓말은 오빠한테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아요. 사실대로 말해요. 불쑥 끼어든 건 부인의 딸이었습니다. 앨리스, 넌 들어가거라. 오빠를 위해서라면 사실대로 말해요. 그 사람은 다시 이곳에 왔잖아요. 앨리스! 부인, 사실대로 말씀해 주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만 따님의 말이 사실입니까? 드리버 씨가 다시 왔다는 것이. 앨리스, 모든 게 너 때문인 줄 알아라. 경감님, 제 아들은 이 사건과 아무런 관련이 없습니다. 그 애는 고결한 인격을 갖춘 군인입니다. 그 애가 그럴 거라고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자세히 얘기를 듣고 싶군요. 들어오세요. 얘기해 드릴 테니. 부인은 결심한 듯 나를 거실로 안내하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드리버 씨는 거의 3주 동안 비서 스탠거슨 씨와 여기서 지냈습니다.
그전에는 유럽 쪽을 여행했다고 하더군요. 스탠거슨 씨는 점잖고 조용한 사람이었지만 드리버 씨는 거칠고 상스러웠어요. 술만 먹으면 여자 하인들을 찝적대는 게 일이었죠. 이봐, 오늘은 나하고 어때? 아이고 이봐, 엉덩이가 찢어지는데. 영국 여자들은 역시 귀엽단 말이야. 드리버, 그만하게. 조용히 머물다가 떠나자고. 이봐 스탠거슨, 자넨 내 비서야. 주저넘게 나서지 말라고. 그럼 마음대로 하게. 리버풀로 떠나는 기차는 이틀 후 9시 15분이네. 잊지나 말게. 걱정 말게나. 아이고 어딜 가? 나랑 놀자고 이런다네 이쁜이들아. 그런데 참고 계셨습니까? 그런 사람이라면 내쫓는 것이 좋았을 것인데. 그 인간이 처음 왔을 때부터 내쫓고 싶었답니다. 하지만 생계는 이어 (17세기) 에스파냐의 작가 그라시아는 이런 말을 했다. 감정 폭발은 곧 이성의 결함이다. 어리석은 사람이 격분하고 있을 때 냉정을 잃지 않은 사람은 성숙한 인간의 징표이다. 그런 점에서 홈즈는 감정의 표현은 극단적이었지만 항상 냉정을 잃지 않았다. 셜록 홈즈 주홍색 연구 5회 여행 안내자. 레스틀레이드 경감과 함께 우린 드리버의 비서 스탠거슨이 살해당한 헬리데이 프라이빗 호텔로 향했다. 그건 역시 피로 쓴 라헬란 글씨가 바닥에 선명히 적혀 있었다. 라헬. 역시 그놈의 짓인가? 그렉슨, 아무래도 자네가 잡은 그 범인은 풀어줘야겠군. 이 왼쪽 가슴에 깊은 자상으로 보아 칼이 심장을 관통한 모양이군. 레스트레이드 경감, 범인을 목격한 사람이 있었습니까? 아침에 우유를 배달하던 소년이 호텔 뒷길로 가다 2층 창문에서 사다리를 타고 내려오는 사내를 보았다고 했습니다. 처음에는 목수 가구장인 줄 알았다고 하더군요. 그래서 자세히 보진 않았지만 언뜻 보기로는 키가 크고 얼굴이 붉은 사내 같다고 하더군요. 움직임도 둔하다고 했죠. 그렇다면 홈즈 선생이 추측한 범인이로군. 그럼 신고자는 누군가? 피터라는 청년이네. 호텔 벨보이인데 스탠거슨이 6시경에 깨워달라고 해서 벨을 눌렀다고 하네. 안에서 무슨 소리가 났지만 아무런 대꾸가 없었다고 하더군. 그럼 그때 당한 거군. 뭐 단서가 될 만한 것은 없었나? 스탠거슨의 주머니에서 드리버의 지갑이 발견됐는데 거기에 이런 정보가 하나 있더군. 자, 보게. 한 달 전에 클리브랜드에서 보낸 것이로군. 발신인도 없는데 JH는 유럽에 있음. 이게 뭐야? 무슨 말이지? 주위를 좀 둘러봐도 되겠습니까? 물론입니다, 홈즈 선생. 자기 전에 책을 읽었나 봅니다. 몰몬경이군. 몰몬경이라니 그게 무슨 책입니까? 일명 황금 성경이라 부릅니다. 그리스도교의 한 종파로 교회의 초대 예언자 조셉 스미스가 하나님의 시연이 있은 지 10년 후인 1830년 4월에 발견됐다고 합니다. 몰몬 교도들은 유타주에 많이 살고 있고 일부 다처제 형태로 결혼을 하죠. 아마도 스탠거슨이란 사람은 몰몬 교도였던 모양입니다. 홈즈, 여기 침대 밑에 작은 유리 약병이 있습니다만. 약병! 왓슨 박사, 내게 보여주시오. 자, 여기 있습니다. 허허, 역시 있었군. 무슨 약입니까? 글쎄요, 열어봐야 알겠지만. 작은 유리병 속에는 은회색의 작고 둥근 알약 2개가 놓여 있었다. 홈즈는 하나를 들어 햇빛에 비춰보며 기쁨을 감추지 못했다. 왓슨 박사, 이 약이 무슨 약인 줄 아시겠습니까? 처음 보는 약인데, 전 본 적이 없는 약입니다. 아마 개인적으로 제조를 한 듯합니다.
그렇소. 개인적으로 만들었겠지요. 어떻습니까? 이 약이 물에 잘 녹을 것 같습니까? 가볍고 투명한 걸 보니 충분히 잘 녹겠습니다. 아이, 홈즈 선생, 도대체 그 약이 무엇이길래 그럽니까? 그러게 말입니다. 홈즈 선생, 두 분만 얘기하지 말고 우리에게도 얘기를 해주시오. 레스트레이드 경감 너무 조급할 것 없습니다. 그럼 우선 개가 한 마리 필요하겠는데. 예? 아이, 개라니 뜬금없이 그게 무슨 소리여? 개를 어디서 구한다. 아, 왓슨 박사. 얼마 전 하숙집 주인 아주머니가 박사께 병든 테리어를 안락사 시켜달라고 했죠. 예. 하지만 거절했습니다. 전 안락사를 좋아하진 않거든요. 그렇다면 그 일은 제가 하죠. 자, 우선 여길 정리하고 다시 우리 집으로 갑시다. 나는 주인 집에서 개를 안고 거실로 들어왔다. 병든 테리어의 힘겨운 숨소리와 흐릿한 눈은 죽음이 멀지 않았다는 걸 말해주고 있었다. 여러분, 홈즈의 실험실에 오신 걸 환영합니다. 그럼 이제 이 알약을 반으로 자르겠습니다. 그리고 이걸 포도주 잔에 넣겠습니다. 어허, 약이 잘 녹는군요. 홈즈 선생, 대체 뭐라는 겁니까? 그게 스탠거슨의 죽음과 무슨 상관이 있다는 거요? 인내는 괴로움이나 고통을 참고 견디는 것을 말하죠. 참으세요, 레스트레이드 경감. 잠시 후면 이 알약이 사건과 불가분의 관계가 있다는 것이 증명될 테니까요. 그 전에 우리 테리어에게 평온의 기도를 올립시다. 지금 우리는 한 생명이 마지막 잠자리를 마련하고 세상에서 고달프게 지내온 고인의 육신을 편히 잠들게 하고자 합니다. 부디 이 생명에 평화를 주시옵고. 짧은 기도가 끝나고 홈즈는 포도주에 약간의 우유를 섞어 접시에 부었다. 병든 테리어는 비틀거리는 몸으로 포도주를 핥기 시작했다. 홈즈, 도대체 언제까지 인내를 해야 하는 겁니까? 이상하군. 왜지? 내 추리가 뒤엉킨 건가? 아니야, 그건 말도 안 돼. 그렇다면 모든 추리가 연쇄적으로 붕괴돼야 하는데 뭐가 엉킨 거지? 실타래처럼 주홍색 실이 다시 엉켜버렸군. 이건 아니야. 아니, 홈즈, 괜찮습니까? 그래, 맞아. 바로 그거였어. 2개의 알약. 왜 2개지? 그러니까 말이야. 아니, 홈즈는 뭐가 신났는지 정신없이 머리를 흔들더니 남은 알약을 꺼내 반으로 자른 다음 물에 녹이고 우유를 첨가해 다시 테리어에게 주었다. 이런, 걔가 죽었잖아. 그럼 그 알약이 독이란 말인가? 예, 드리버는 이 알약에 독살당한 겁니다. 근데 어째서 하나의 알약은 멀쩡하고 하나는 독약입니까? 범인은 복수를 하고 있습니다. 이는 심판자로서 작은 아량이죠. 여지를 만들어줌으로써 자신의 복수를 정당화하고 권위를 세우는 겁니다. 상황을 정리해 봅시다. 범인은 스탠거슨의 창문으로 침입합니다. 범인이 스탠거슨의 침대로 다가가 약 상자를 꺼내는 순간 호텔 벨보이가 스탠거슨을 깨우기 위해 벨을 눌렀을 겁니다. 그 소리에 놀라 스탠거슨 깼을 겁니다. 누군가? 스탠거슨, 널 심판하러 온 신의 대리인이다. 어떻게 이곳까지? 너에게 선택권을 주마. 내게 2개의 알약이 있다. 하나를 골라 삼켜라. 나머지는 내가 먹을 것이다. 이 땅에 신의 도리와 정의가 살아있는지, 아니면 우리가 우연의 지배를 받고 있는지 확인해보자. 자, 선택하라. 스탠거슨 씨, 6시입니다. 스탠거슨 씨. 경찰을 부르게! 여기 살인자가 있네! 이러니, 넌 선택권마저 버리는구나. 닥쳐, 이 살인자! 그때부터 몸싸움이 시작된 겁니다. 약병은 그때 침대 밑으로 들어가 범인이 찾지를 못했던 거죠. 살려줘! 조용히 해.
널 살려줄 사람은 없다. 스탠것은 신의 벌이다. 지옥에 가서 루시에게 사죄하거라. 스탠거스 씨, 괜찮습니까? 스탠거스 씨! 그렇게 뜻하지 않게 칼로 살인을 하고 약병을 챙길 사이도 없이 서둘러 방을 빠져나온 겁니다. 홈즈 선생, 나와 레스트레이드는 선생이 머리가 비상하고 수사기법이 독창적인 것을 인정하오. 하지만 지금 우리가 원하는 건 선생의 이론이나 추측이 아닙니다. 선생은 남심한 우리에게 던져주고 정작 범인을 잡을 단서는 주지 않고 있죠. 선생께선 범인을 알고 있어? 그렉슨의 말이 옳소. 내가 보기에 선생께서는 모든 증거를 확보한 듯한데 이제 더 이상 그것을 감추지 마시오. 두 경감의 말에 일리가 있습니다. 홈즈, 범인의 체포를 지체하는 것은 그자에게 다른 범행을 할 여유를 주는 것일지도 모릅니다. 왓슨 박사, 이제 더 이상의 살인은 없을 겁니다. 그리고 범인의 이름을 아느냐고 물었는데 물론 알고 있습니다. 이름을 안단 말입니까? 그럼 어서 알려주십시오. 그건 안 됩니다. 우리가 상대하고 있는 범인은 영리한 자입니다. 그리고 제3자의 도움을 받고 있죠. 경찰이 자신의 신변을 파악한 것을 알면 그자는 이름을 바꾼 뒤 대도시로 숨어버릴 겁니다. 그렉슨 경감은 400만이 넘는 사람들 틈에서 그를 찾을 수 있을 것 같습니까? 조금만 기다리면 범인이 나타날 겁니다. 그러니 저에게 맡겨두시죠. 지금 우리 경찰력을 무시하는 겁니까? 홈즈 선생, 이러는 것은 정도가 과하다고 생각되지 않습니까? 홈즈 선생, 우리 보고 뒷짐만 지고 있으라는 소리요? 그렉슨과 레스트레이드 경감은 홈즈의 이야기에 만족하지 않은 듯했다. 그렉슨은 얼굴이 빨개졌고 레스트레이드의 두 눈은 호기심과 분노로 번쩍거렸다. 누가 온 모양이군요. 잠시 실례하겠습니다. 홈즈를 찾아온 사람은 베이커가의 불황아들 중 하나인 위긴스였다. 홈즈 선생님, 알아냈습니다. 그래? 역시 베이커가 특공대답군. 그럼 그 사람 마차를 이곳으로 불러줘야겠다. 10분 안에 오도록 말을 전하거라. 예, 알겠습니다. 증상! 홈즈 선생, 마차라니 어디라도 가실 생각입니까? 예, 잠시 여행을 할까 합니다. 아니 무슨 소리입니까? 이런 시기에 여행이라니. 여러분들도 함께 데려갈 테니 너무 화내지 마십시오. 그럼 여행 준비를 해볼까? 왓슨 박사, 마차가 오면 알려주십시오. 참 어이가 없군. 그렉슨, 자네가 어떻게 해보게? 나라고 별 수 있겠나. 정말 홈즈 선생께는 두 손 두 발 다 들었네. 홈즈의 엉뚱한 행동에 두 경감은 넋을 잃고 바라보고만 있었다. 잠시 후 마차가 문 앞에 대기했다. 마차를 부르셨습니까? 일찍도 왔군요. 여기 거실에 짐이 있는데 옮겨주십시오. 네, 그렇게 하죠. 아이, 홈즈 선생, 도대체 뭘 하는 겁니까? 여행, 일이나 유람을 목적으로 떠나는 것을 말하죠. 그렉슨 경감과 레스트레이드 경감도 준비하시죠. 우리가 갈 곳은 그리 먼 곳이 아닙니다. 그 전에 혹시 수갑이 있으면 제게 하나 빌려주십시오. 수갑? 참 어이가 없군요. 여기 있어. 고맙습니다, 그렉슨 경감. 이보시오, 여기 이 짐도 옮겨주시오. 알겠습니다. 마부는 홈즈 앞에 놓인 작은 가방을 집어들었다. 그때 홈즈가 잽싸게 마부의 손목에 수갑을 채웠다. 아니, 이거 뭐 하는 겁니까? 자, 신사 여러분, 우리의 여행을 안내해 주실 분을 소개합니다. 이노크 드리버와 조셉 스탠거슨을 살해한 제퍼슨 호프 씨입니다. 모든 일이 순식간에 일어났다. 수갑을 찬 마부는 짐승처럼 울부짖으며 홈즈의 팔을 뿌리치고 창문으로 돌진했다. 뭐 하는 겁니까? 앞에서 범인을 놓칠 셈입니까? 이 뭐가 뭔지. 저쪽으로 도망친다. 잡아!
제퍼슨 호프는 드리버와 스탠거슨을 살해한 죄를 순순히 인정했다. 무엇이 그토록 평범한 사내를 살인자로 만든 것일까? 그는 마치 고해성사를 하듯 평온히 자신이 저지른 사건에 대해 담담히 진술했다. 그의 말을 듣고 있노라면 쇼펜하우의 말이 떠올랐다. 눈물을 모르는 눈으로 진리를 보지 못하며 아픔을 겪지 아니한 마음으로 사랑을 모른다. 셜록 홈즈 주홍색 연구 6회 성도의 나라. 마블을 체포한 그렉슨과 레스틀레이드 경감은 그를 경찰국으로 호송했고 나와 홈즈는 그들을 따라 경찰국으로 향했다. 아니 홈즈, 당신이 어떻게 해서 그가 범인인 줄 알았습니까? 모든 것은 간단합니다. 복잡하게 얽힌 사건일수록 단순하죠. 드리버의 죽음에서 우린 많은 것을 얻었습니다. 복수에 얽힌 사내. 그 사내는 키가 크며 붉은 얼굴을 지녔죠. 그리고 반지와 마차 자국. 하지만 더욱 중요한 것이 있었습니다. 나는 클리브랜드 경찰서장에게 전보를 보내 이노크 드리버의 결혼 관계에 대해 알려달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결정적인 답이 왔었죠. 드리버는 제퍼슨 호프라는 이름의 옛 연적을 피하기 위해 이미 법의 보호를 요청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제퍼슨은 유럽에 체류하고 있다는 사실도 알게 되었고 말이죠. 나는 베이커가 특공대에게 지시를 내려 그자를 이리로 불러낸 것입니다. 그럼 왜 그가 이런 살인을 한 것일까요? 그건 경찰국에 가면 알게 되겠죠. 제퍼슨 호프 씨, 피고인은 2주 안에 재판에 회부될 겁니다. 무슨 할 말이 있습니까? 당신이 하는 말은 기록이 되고 그것은 불리한 증거로 사용될 수 있습니다. 그런 건 상관없어. 난 내 이야기를 들려드리고 싶소. 제퍼슨은 홈즈를 한 번 보고 이야기를 이어갔다. 내 얘기에 앞서 존 페리어란 사내에 대해서 들려드리겠습니다. (1847년) 북미 대륙의 거친 땅 불모의 사막에서의 일부터 시작하죠. 존 페리어는 5살 난 여자아이를 데리고 죽음의 땅을 벗어나려 하고 있었어. 그들이 살던 땅이 이미 절망의 땅으로 변해버렸기 때문이요. 아저씨, 나 목말라. 미안하구나 루시. 물이 다 떨어졌단다. 조금만 더 참거라. 조금만 더 가면 강이 나올 거야. 우리 죽는 거야, 아저씨? 죽으면 엄마 곁으로 갈 수 있어? 루시. 아저씨, 저기 사람들이야. 굉장히 많은데? 저렇게 대규모로 이동하다니 이주민들인가? 존 페리어가 본 것은 서부로 향하는 거대한 이민자들의 무리였어. 그대여, 그대는 어디로 가는 길인가? 유타주로 가고 있어. 그대들이 어디로 가는지 모르지만 그대들과 함께 가도 되겠소. 보시다시피 나와 이 아이가 많이 지쳤습니다. 우리는 금판에 새겨진 성스러운 경전을 신봉하는 사람들, 핍박당하는 신의 자녀들이다. 우리는 일리노이주의 동부에서와 서부로 향하는 길이니라. 그렇다면 당신들은 몰몬 교도들이군요. 그렇다. 나는 이들을 이끄는 선지자 브리검령. 우리와 함께하려면 우리와 같은 신앙을 지녀야 한다. 교도들의 대열에 이리때를 풀어놓을 순 없는 일이다. 그렇게 되느니 차라리 이 사막에 그대들의 뼈를 묻는 것이 나으리라. 어떻게 하겠는가? 우리와 동행할 것인가? 존 페리어는 힘들어하는 루시를 바라보고 이내 결정을 내렸어. 좋습니다. 함께 가겠습니다. 스탠거슨 형제, 이 사람과 아이를 데려가서 음식과 물을 줘라. 그리고 우리의 경전을 가르치도록 해라. 자, 그만 가자. 지체를 냈다. 가자, 천국의 땅으로. 몰몬 교도들은 안식처를 찾아
약속의 땅 유타주로 이주했소. 브리검 영은 개인의 지위에 따라 토지를 분배하며 새로운 도시를 세웠소. 몰몬교의 장로인 스탠것은 캠볼, 존스턴, 드리버를 제외하고 존 페리어도 정착민과 똑같은 토지를 배분받아 농장을 하며 새로운 삶에 적응해 나가고 있었죠. 아버지! 아, 루시, 다 큰 처녀가 어딜 그렇게 뛰어다니는 거냐? 조숙하지 못하게. 아버지, 와서 식사하세요. 그래, 알았다. 10여 년의 세월은 존 페리어의 양녀로 들어간 루시를 어엿한 처녀로 만들었소. 그녀는 시에라의 산들바람처럼 솔직하고 건강한 예쁜 소녀로 유타의 꽃으로 불리었죠. 루시, 어딜 가려고 말을 타는 것이냐? 바람 좀 쐬고 싶어서요. 집에만 있기 너무 따분해요. 얌전히 집에 있을 것이지. 다녀올게요, 아버지. 늦진 않을 거예요. 이랴. 이런. 왜 이렇게 소들이 길을 막고 있지? 저리 가. 와. 루시는 이동하는 소떼들 사이에 갇혀 우왕좌왕하고 있었어. 진정해. 저쪽으로 가자. 그 순간 날카로운 소의 뿔이 루시가 탄 말의 옆구리를 받아버린 것이오. 살려줘요. 누구 없어요? 이리야. 아가씨, 다친 데는 없습니까? 고마워요. 그것이 루시와 저와의 첫 만남이었어. 그녀의 하얀 얼굴은 발갛게 상기되었고 긴 밤색 머리칼이 바람에 흩날렸죠. 그 순간은 아직도 내 머릿속에 남아있어. 전 제퍼슨 호프입니다. 전 루시 페리어예요. 고마워요. 루시 페리어라면 존 페리어 씨의 따님이시군요. 아버님을 뵈면 세인트루이스의 제퍼슨 호프를 기억하고 있는지 물어봐 주십시오. 아버님께서 제가 알고 있는 페리어 씨라면 저의 아버님과 절친한 사이일 겁니다. 직접 와서 물어보면 되잖아요. 전 지금 캘리포니아로 가는 길입니다. 그쪽에 금광바람이 불었다고 하던데 그래서 가시는군요. 네, 2달 정도 걸릴 것인데 돌아오는 길에 꼭 한번 들리겠습니다. 그래 주세요. 생명의 은인을 아버지께 꼭 소개해주고 싶어요. 아버진 절 굉장히 사랑하시거든요. 만약 방금 전 소떼가 절 밟고 지나갔다면 아버진 매우 슬퍼하셨을 거예요. 아버진 분명 절 구해준 제퍼슨 씨를 보고 싶어 할 거예요. 좋습니다. 그렇다면 꼭 찾아뵙겠습니다. 그럼 이라! 2개월 후, 난 기쁜 마음으로 존 페리어 씨의 집을 찾아갔었어. 제퍼슨, 당신의 도움에 큰 은혜를 입었습니다. 제 소중한 딸을 구해주어서 고맙습니다. 아닙니다. 오히려 그런 일이 없었다면 루시 양을 이렇게 만나지도 못했을 겁니다. 아버지, 이야기는 식사를 나누면서 하세요. 제퍼슨 씨, 이쪽으로 오세요. 오, 그래요, 제퍼슨. 루시가 당신이 온다고 제법 솜씨를 부렸답니다. 고맙습니다, 루시 양. 그날 이후 저와 루시는 가까워졌고 광산을 찾아 떠나기 전날까지 그녀와 행복한 시간을 보냈었어. 루시, 이제 그만 떠날 거요. 지금은 같이 가달라고 얘기하지 않겠어. 하지만 내가 다시 돌아오는 날 그대에게 정식으로 청혼하고 그대를 데려가겠어. 그게 언젠데요? 그리 길진 않을 거요. 2달이요. 루시, 2달 후에 다시 와서 당신을 데려갈 테요. 그때까지 기다려 주시오. 아버지께선 승낙을 하셨나요? 물론이요. 광산일이 잘 된다는 조건이 있지만 염려하시진 않았으니 걱정할 것 없어. 당신을 믿을게요. 고맙소. 부디 몸 상하지 않고 돌아오세요. 내 사랑. 이제 작별을 해야겠어. 더 있으면 그대 곁을 떠날 수 없을 것 같소. 그럼 루시, 2달 뒤에 오겠어. 이랴!
난 행복한 사람이었어. 그땐 루시도 유타에서 가장 행복한 여자라 생각되었어. 하지만 그건 달콤함에 취한 나의 어리석음이었어. 아버지, 제퍼슨이 빨리 왔으면 좋겠어요. 왜 이렇게 시간은 더디게 가는지 모르겠어요. 너무하는구나. 한시도 빨리 이 아버지 곁을 떠나고 싶은 게냐? 아니에요. 어서 들어가요. 오늘 농장일 돌보느라 힘들었잖아요. 제가 맛있는 요리 해드릴게요. 오랜만이네, 존 페리어 형제. 부리검령, 어쩐 일이십니까? 형제에게 전할 말이 있어서 왔네. 루시, 넌 들어가 있거라. 네, 아버지. 무슨 일로 오셨습니까? 페리어 형제, 우리 진실한 교도들은 당신과 당신 딸에게 훌륭한 친구가 되어 주었다. 사막에서 굶주린 그대 부녀를 구해주고 음식과 그대가 살아갈 토지를 배분해 주었다. 그로 인해 형제는 얼마나 부유해졌는가. 이 모든 것은 교회의 은덕이다. 그렇지 않은가? 모든 교도들과 선지자이신 부리검령의 고마움은 잊지 않고 있습니다. 그런가? 근데 어찌하여 그대는 참된 신앙을 받아들이지 않고 그에 순응하지 않는가? 무슨 말입니까, 선지자요? 저는 공동 기금에 돈을 내고 교회에 출석하며 그 어느 교도 못지않게 신앙의 뜻을 따르고 있습니다. 성스러운 조셉 스미스의 13번째 계율이 무엇인가? 참된 신앙을 가진 처녀들은 선민의 자식과 혼인하라. 만약 그렇게 하지 않고 이방인과 혼인한다면 무거운 죄를 짓는 것이다. 형제의 딸 루시가 이방인과 정혼했다는 해괴한 소문이 떠들고 있다. 물론 나는 그것을 믿지 않는다. 하지만 성스러운 신앙을 가진 형제의 딸이 계율을 어긴다면 신의 벌이 내릴 것이다. 그런 일은 없을 겁니다. 장로회에서 결정이 떨어졌다. 이번 일로 형제와 형제 딸의 신앙심을 시험할 것이다. 스탠거슨 형제와 드리버 형제에겐 아들이 있다. 딸에게 일러라. 그 아들들은 젊고 부유하며 참된 신앙을 가지고 있으니. 부리검령, 루시는 아직 어립니다. 혼인할 나이가 되려면 몇 년은 더 있어야 할 겁니다. 존 페리어 형제, 시간은 정해졌다. 한 달의 여유다. 성스러운 장로회의 결정을 감히 뿌리친다면 10년 전 사막에서 굶어 죽었을 편이 더 나았을 것이다. 그럼 결정을 기다리겠다. 아버지, 별일 아니다. 들어가거라. 다 들었어요. 아버지, 이제 우리 어떻게 하죠? 너무 무서워 말거라. 잘 해결될 것이야. 네가 선택의 기로에 놓이게 하진 않을 것이야. 스탠거슨과 드리버의 아들들에게 결코 너를 보내지 않는다. 아버지, 제퍼슨, 그 아이는 좋은 청년이다. 분명히 너의 좋은 남편이 될 거야. 그 아이에게 편지를 보내자꾸나. 편지를 확인하면 너를 반드시 구하러 올 거야. 그럼 유타를 떠나실 건가요? 그래. 더 이상 이곳을 남을 수는 없다. 한 달의 시간이 남았으니 농장을 처분하고 돈을 만들어야겠다. 하지만 그들이 우리를 그냥 가게 내버려두지 않을 거예요. 교회 반기를 든 사람들은 모두 소리 소문 없이 사라졌잖아요. 루시, 걱정 말아라. 이 아버지가 방법을 찾아보마.
제퍼슨 호프에게 신은 권위를 잃고 허약해진 존재였다. 그리하여 그 신은 인간을 상실감에 젖게 하고 정신적 박탈감에 빠지게 만들었다. 절망과 혼동의 세계 속에 있는 제퍼슨 호프. 니체의 말처럼 그의 마음속에 있는 신은 죽어 있었다. 셜록 홈즈 주홍색 연구 7회 필사의 도주. 내가 존 페리어 씨의 편지를 받은 건 캘리포니아 금광에서 지낸 지 며칠이 지난 후였소. 여기 제퍼슨 호프가 누구요? 제퍼슨 씨. 제가 제퍼슨 호프요. 무슨 일입니까? 유타에서 편지가 왔어. 존 페리어 씨가 보낸 것이야. 여기. 유타에서? 이리 주시오. 이런 루시. 편지를 보자마자 말을 달렸어. 유타주까지는 보름이 넘게 걸리니 지체할 시간이 없었죠. 남의 집에서 뭐 하는 것이오? 이제 오시는군요, 존 페리어 씨. 당신들은 누구기에 남의 집에 주인 허락도 없이 들어와 있는 것이오? 아마 우릴 모르실 겁니다. 저쪽은 드리버 장로의 아들 이노크 드리버이고 저는 스탠거슨 장로의 아들인 조셉 스탠거슨입니다. 주께서 손을 뻗어 당신을 사막에 구해주었을 때 저희와 같은 마차를 타고 여기 왔죠. 때가 되면 주님께서 모든 나라들을 건지시리니 그분의 맷돌은 천천히 돌아도 대단히 곱게 빻는도다. 이렇게 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이노크 드리버요. 장로의 아드님들이 이곳은 웬일이오? 알고 계실 텐데요. 선지자께서 말씀하시지 않으시던가요? 우리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하셔야 하는 일이 있지 않습니까? 나한테는 아내가 넷뿐이지만 드리버 형제에겐 7이나 되죠. 그러기에 부탁하려 왔습니다. 스탠거슨 형제, 그렇게는 안 되지. 지금 아내의 수가 문제가 아니질 않나. 여자를 거느릴 능력이 문제지. 주께서 나의 아버지를 데려가시면 아버지의 피역 공장이 내 것이 될 걸세. 그리고 자네는 나보다 나이도 어리고 교회 지위도 낮지 않은가? 그런 것이 무슨 소용인가? 선택은 아가씨가 할 것이 아닌가? 존 페리어 씨, 루시 양은 어디 갔습니까? 우리 딸이 자네들을 부르면 여기 오는 것은 상관치 않겠네. 하지만 그전에는 자네들 얼굴을 다시는 보고 싶지 않아. 어서 나가게. 그렇지 않으면 이 총이 누굴 겨눌지 모를 일이니. 농담이 지나치시군요, 존 페리어 씨. 같은 형제에게 총을 겨누겠다니. 스탠거슨, 내가 잘못 들은 건 아니겠지? 살아나갈 텐가 아니면 죽어 시체로 나갈 텐가. 뭐 하는 짓입니까? 당장 총을 거두죠. 진장, 당신 무사하지 못할 것이야. 드리버, 어서 나가세. 존 페리어, 당신을 장로회의에 항명했어. 오늘 일은 당신이 죽는 날까지 후회하게 될 것이다. 주께서 일어서서 당신을 내칠 것이야. 정말 우리를 죽일 셈이군. 어서 도망치게, 스테고스. 그 일이 있었던 날로부터 존 페리어 씨는 손에서 총을 놓지 않았다고 했어. 잠도 설치며 루시를 보호했죠. 루시, 괜찮으냐? 네, 괜찮아요, 아버지. 망할 놈들, 서서히 우리를 겁주고 있구나. 아버지, 이걸 보세요. 여기 돌멩이에 뭔가가 적혀 있어요. 어디 보자. 신의 결단이 내려질 시간은 29일 남았다. 아버지, 앞으로 외출은 하지 말거라. 창가에서도 서 있지 말고
제퍼슨이 올 때까지 기다려보자. 그렇게 존 페리어 씨와 루시는 몰몬 교도들의 감시와 위협 속에 하루하루를 보내고 있었어. 아버지, 무슨 소리예요? 농장 쪽에서 들렸는데. 넌 여기 있어라. 내가 가서 살펴보마. 같이 가요. 아버지 혼자는 위험하잖아요. 문 잠그고 있거라. 네가 나가면 더 위험하다. 잔인한 놈들. 불쌍한 짐승에게 어떻게 이런 짓을. 놈들이 존 페리어 씨의 소의 배를 갈라 내장을 꺼내놓은 것이요. 그리고 소의 이마엔 23일이란 숫자가 낙인 찍혀 있었죠. 우리 때문에 네가 이런 고통을 당하는 것이 미안하구나. 죽음의 고통을 덜어주마. 존 페리어 씨와 루시에게 보내는 무언의 경고는 계속되었어. 집 담벽에서 현관 앞에 죽은 토끼의 몸에서 20일은 15일로 바뀌었고 15일은 10일로 바뀌어 가고 있었죠. 루시아, 밤이 늦었다. 그만 자거라. 아버지, 이제 남은 시간은 이틀밖에 없어요. 전 무서워서 잠들 수도 없어요. 제퍼슨은 어떻게 된 걸까요? 그가 이곳으로 오다가 무슨 일이라도 당하지 않았나 두려워요. 그런 일은 없을 거다. 루시아, 두려워하지 마라. 이건 무슨 소리죠? 현관에서 나는 소리예요. 넌 방으로 들어가 있어. 어서. 누구냐? 어떤 손님이길래 아무런 기척 없이 우리를 놀래키는 것인가? 물러서지 않으면 당신 몸에 총구멍이 날 줄 아시오. 존 페리어 씨, 루시. 아버지, 이 소린 제퍼슨이에요. 제퍼슨, 어떻게 된 거예요? 온몸이 피투성이잖아요. 루시, 미안하오. 내가 늦었어. 제퍼슨, 이게 무슨 일인가? 일단 안으로 들어가서 치료부터 하게. 나는 유타주로 들어섰을 때 몰몬 교도들의 심한 감시로 존 페리어 씨 집에 접근조차 할 수 없었어. 하지만 교도 중 나와 절친한 친구 하나가 도와줘 간신히 감시를 뚫고 그들과 만난 것이오. 몸은 괜찮은가? 예, 움직일만 합니다. 루시, 고맙소. 아니에요. 제가 고마워요. 저희 때문에 이런 상처를 다 입고. 그런 말 하지 마시오. 당신이기에 당연한 일인걸. 내일이 마지막 날입니다. 오늘 밤 이곳을 떠나야 합니다. 독수리 협곡에 노새 1마리와 말 2마리를 대기시켜 놓았으니 그곳으로 가야 합니다. 돈은 얼마나 가지고 계십니까? 금으로 2,000달러와 지폐로 5장이 있네. 저에게도 그만큼 있으니 충분합니다. 어디로 떠날 생각인가? 산을 넘어 카슨시티로 가야 합니다. 거기면 몰몬 교도들의 영향력 밖이라서 우릴 위협하지 않을 겁니다. 산을 넘을 때까지 제 친구가 도울 것이니 걱정 마십시오. 루시, 떠날 수 있게 간단한 짐을 꾸려야 하오. 지금 바로 준비할게요. 제퍼슨, 난 여기까지네. 더 이상은 힘들어. 산을 넘어갈 때 파수꾼을 조심하게. 고맙네, 카우퍼. 이 은혜는 잊지 않겠네. 다시 만나면 꼭 은혜를 갚겠네. 다시 만나지 않는 게 은혜를 갚는 길이네. 잘 가게. 그대들도 조심하시오. 고맙소이다. 고맙습니다. 어서 가게. 동트기 전에 저 산을 넘어야 하네. 그렇지 않으면 추적자들에게 잡힐 것이야. 알겠네. 자, 그만 가시죠. 이리 해라. 해라. 루시! 괜찮아요. 발을 헛디딘 것뿐이에요. 자, 내가 부축하겠어. 자,
파수꾼들이네. 침착하십시오. 지금 도망쳤다간 괜한 오해를 삽니다. 누군가 이 시각에 산을 넘으려 하는 자들이. 네바다로 가는 여행자들이요. 길을 잃어 헤매다 시간이 늦어졌소. 누구의 허락을 받았는가? 장로회의 허락을 받았소. 그래? 의의는 무엇에 의해 이루어지는가? 교회 규칙에 따라 성령의 은사를 위한 안수에 의해 이루어집니다. 좋아. 근데 그 총은 뭔가? 산짐승들로부터 보호하기 위해서입니다. 이 산에는 곰이 많지 않습니까? 그렇지. 지나가게 주님의 가호가 함께하길 빌겠네. 예, 감사합니다. 자, 가시죠. 몰몬 교도들의 초소를 무사히 통과했지만 가슨 시티로 가는 길은 험난했어. 이틀을 꼬박 쉬지 않고 걸은 덕분에 겨우 산을 넘어설 수 있었죠. 아버지, 저기 보세요. 카슨시티가 보여요. 그래, 이제 무사히 그들로부터 벗어날 수 있겠구나. 이제 하루만 더 가면 될 것 같습니다. 오늘은 여기서 쉬고 아침 일찍 출발하도록 합시다. 물과 음식이 떨어졌으니 제가 구해오겠습니다. 쉬고 계십시오. 제퍼슨, 여러 가지로 고맙네. 그렇다면 루시와의 결혼을 축복해 주십시오. 축복뿐이겠나. 주님께서도 자네와 루시에게 은총을 내릴 것이네. 그럼 쉬고 계십시오. 아버지, 이제 우린 행복할 거예요. 그렇죠? 그래, 루시. 이제 너와 제퍼슨의 앞날은 행복으로 물들어 신들도 질투할 거다. 제퍼슨이 오나 봐요. 용케도 여기까지 도망쳐왔군. 스탠거스 형제, 여길 보게. 드디어 교를 배신한 자들을 찾았네. 주님. 드리버, 스탠것은 교를 기만하고 성스러운 장로회를 배신한 죄인들이다. 그들에게 신의 벌을 전하놓았다. 잡아라! 루시! 이 더러운 놈들! 루시에게 손을 떼거라! 너희들이야말로 천벌을 받을 것이다! 웃기지 마시오, 존 페리야. 신은 우리 편에 서 있어. 주의 명으로 그대에게 지옥의 불을 맛보여주겠어. 배교 잘 묶어라. 기름을 부어라. 스탠것은 내가 죽는 것은 두렵지 않아. 하지만 루시에게 못쓸 짓을 한다면 내 주님께 맹세한다. 내가 죽어서도 너희를 저주하고 저주하리라. 지옥의 불 속으로 떨어지거라. 셜록 홈즈 주홍색 연구 8회 복수의 천사. 러시, 내가 먹을 것을 구해왔어. 내가 돌아왔을 땐 불에 반쯤 타 죽어버린 존 페리어 씨의 시체뿐이었어. 루시의 모습은 어디에도 없었어. 세상에, 어떻게 이런 일이? 놈들이 여기까지 온 것인가? 루시. 그 순간 나에게 보이는 것은 없었어. 존 페리어 씨의 묘비를 세워주고 곧장 유타로 향했어.
성도의 마을에 도착했을 땐 시끄러운 음악 소리와 축제를 알리는 깃발들이 나부끼고 있었어. 난 얼굴을 가리고 무리가 모여 있는 곳으로 숨어들어 내 친구인 카우퍼를 찾았어. 카우퍼. 제퍼슨, 자네가 왜 여기 있는 건가? 여기가 어디라고 다시 온 거야? 그녀를 찾으러 왔네. 자네와 얘기를 하다 들키기라도 한다면 난 죽은 목숨이네. 장로 회의에서 페리어 부녀의 탈출을 도운 죄로 자네에게 체포령이 내려졌단 말일세. 저쪽으로 가세. 이곳은 위험하네. 카우퍼, 오늘은 무슨 날인가? 왜 이렇게 사람이 모여 있지? 드리버 가문의 결혼식이 있는 날일세. 결혼식? 설마 루시와 결혼을 한단 말인가? 그래. 길가에 깃발을 내건 것은 그것 때문이지. 드리버와 스탠거슨 가문의 자제들이 누가 여자를 차지할 것인가 다툼을 벌였네. 존 페리어를 죽인 스탠거슨에게 우선권이 있었지만 장로 회의에선 선지자께서 드리버 가문에게 여자를 주었네. 드리버 가문이 세가 강했기 때문이지. 제퍼슨, 그만 이제 포기하고 돌아가게. 자네가 있을 곳이 못 되네. 그녀를 보아야겠어. 그녀가 어디에 있는지 가르쳐줘. 어리석은 짓이야. 그녀는 드리버 가문의 감시 속에 집에 감금되어 있네. 그곳을 갔다간 그녀를 보기도 전에 자넨 거리에 내걸릴 것이네. 드리버의 집이 어디야? 여길 당장 떠나게. 친구로서 충고야. 그녀를 두고 떠날 수 없네. 그녀는 이미 죽은 거나 다름이 없어. 결혼이 정해져 있을 때 그녀의 얼굴을 보았네. 이미 산 사람의 얼굴이 아니었어. 그녀를 보아야겠어. 날 그곳으로 안내해주게, 카우퍼. 자, 어서 서두르시오. 해가 지기 전에 식을 마쳐야 합니다. 음식들을 모두 갖춰놓으시오. 아이고, 스탠거슨 형제가 웬일인가? 날 축하해주러 온 것인가? 축하는 무슨. 자네에게 경고를 하려 온 것이네. 경고라니? 내가 모를 줄 알았나? 자네가 장로들에게 황금을 건넨 것을 말이지. 그런 수를 쓰다니 역시 자네다워. 자네가 왜 루시와 결혼을 하려는지 알고 있어. 그건 존 페리어가 가진 재산 때문이지. 하지만 이건 알아두게. 존 페리어 재산은 모두 선지자께서 거둬들였다는 것을. 루시 그녀에게 상속되는 재산은 하나도 없단 소리지. 그게 정말인가? 뭐 확인해보면 알 게 아닌가. 그 결혼식 잘 올리게 축하는 해줄 수는 없지만 말일세. 루시 양, 신부가 이렇게 슬픈 기색을 하면 어떻게 하나. 조금 웃어보게. 드레스가 매우 아름다워. 내가 드리버 가문과 결혼할 땐 이런 드레스는 꿈도 꾸지 못했는데. 근데 이 반지는 정말 초라하군. 정말 자네와 잘 어울려. 드리버 부인, 잠시 혼자 있게 해주세요. 그래, 알았어. 조금 후에 식이 진행될 테니 준비하고 있게. 아버지, 그리고 제퍼슨, 나로 인해 그대들의 고통이, 슬픔이 이루 말할 수 없다는 거 알아요. 모든 죄는 제게 있어요. 아버지, 이제 아버지 곁으로 가겠어요. 제퍼슨, 미안하고 고마워요. 잘 있어요, 내 사랑. 식 준비가 다 되었는데 신부는 아직이요? 다 했어요. 잠시 혼자 있고 싶다고 해서 기다리고 있어요. 가서 데려오시오. 선지자께서 식을 주관하실 거니. 네.
무슨 일이야, 부인? 신부가 루시 양이 뭐? 그녀는 날 기다리지 못하고 목을 매달아 자살했어. 난 그 모습을 숨어 바라볼 수밖에 없었어. 인간의 생사를 주관하는 주여, 슬픔과 절망의 어두운 그늘 속에서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성령의 인도하심으로 믿음과 희망을 가지고 살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자비로우신 주여, 여기에 우리들 죽은 자나 산 자들 모두에게 하늘의 영원한 복을 허락하옵소서. 그리하여 우리로 하여금 우리 주 예수 닥치시오! 그리스도 그대의 무엇이 성령의 인도를 받는단 말이오? 그대들의 믿음과 신앙이 이 여린 여자를 죽게 하지 않았어. 저잔 제퍼슨 호프? 루시, 왜 이곳에 누워 있는 것이오? 왜 이곳에 잠들려 하는 것이오? 그대는 이 더러운 드리버 가문의 반지를 차고 있군요. 이것을 낀 채 당신을 묻게 만들진 않겠어. 제퍼슨 뭐하는 짓이냐? 고인을 더럽힐 작정이야? 드리버 그리고 스탠갓은 날 잘 봐두거라. 내 얼굴을 똑똑히 기억하거라. 이 얼굴이 너희들의 죽음과 함께할 것이다. 너희들이 어느 곳에 있던 내가 너희들을 찾아갈 것이다. 너의 신이 나의 연인과 그 아버지를 죽였듯이 내가 너희들을 심판할 것이다. 뭐 하는 겁니까? 저놈은 장로에 의해 체포령이 내려진 반역자요. 어서 잡으시오. 내가 너희를 심판할 것이다. 어딜 가든 너희를 쫓아갈 것이야. 그것이 설사 10년이고 100년이 지난다 해도 이 제퍼슨의 말은 영원할 것이다. 그렇게 20년의 세월이 흘렀어. 그 세월 동안 그들을 난 죽이려 했지만 번번이 실패하고 말았어. 시간이 내 복수심을 더 불태웠고 내 인생의 목표는 그때 정해진 것이오. 흥미롭군요. 복수를 위해 20년의 세월을 기다리다니. 그렇게 지내려면 많은 돈이 필요했을 것인데. 마스 홈즈 선생, 그들을 죽이기 위해선 내가 먼저 살아야 했어. 그래서 살기 위해서 무슨 일이라도 했었어. 그들의 경계가 잠시 소홀해질 것을 염두에 두고 1년간 광산에서 일을 하고 다시 그들을 찾아갔어. 하지만 그들은 이미 사라진 뒤였지. 몰몬교의 선민들 사이에서 분열이 생겼던 것이오. 그들은 유타를 떠나면서 기독교로 개종해 자취를 감춰버렸고 12년 후 그들이 유럽에 있다는 것을 알고 이곳으로 온 것이오. 완벽한 복수를 하기 위해 낯선 유럽의 거리에 적응해야만 했어. 그래서 난 마부가 되기로 결심했지. 그럼 드리버 씨를 어떻게 만났습니까? 그놈이 토크웨이 테라스의 한 하숙에 묵은 것을 알고 그 거리를 서성거리고 있었어. 그런데 어느 날 그놈이 한 해군 젊은이에게 쫓겨 뛰쳐나오더니 내 마차를 타는 것이 아니겠어. 하늘이 주신 기회가 아니겠어. 그놈은 호텔로 가자고 하더니 이내 술에 취해 잠들어 버렸고 난 그를 데리고 로리스턴 가든으로 갔던 거였어. 그 집이 비어있다는 사실은 알고 있었지. 그곳은 나의 복수를 위한 더없이 완벽한 공간이었어. 그렇군요. 복수라고 하나 당신은 두 사람을 죽인 살인자요. 그 죄는 묵과할 수 없는 사실이요. 내 죄를 인정하지 않은 것은 아니요. 하지만 그들은 한 부녀의 고결한 생명을 빼앗았어. 법은 그들을 재판할 수도 없었어. 그래서 그들에게 내가 죽음의 단죄를 내렸던 것이요. 제퍼슨 올퍼! 왓슨 박사, 어떻게 해보십시오. 비켜서십시오. 제퍼슨 씨, 제퍼슨 씨.
왓슨 박사, 제퍼슨이 왜 갑자기 이러는 것이오? 심장에 이상이 있는 듯합니다. 아마도 동맥류의 일종인 듯한데. 맞소. 내 병은 대동맥 동맥류라 하더군요. 의사는 조만간 동맥류가 터진다고 하였소. 미안하지만 날 법정에 세울 수는 없을 거요. 그때까지 내가 살아있을 힘이 없으니 말이요. 왓슨 박사, 이제 말이 사실이요? 예, 그럴 가능성이 높습니다. 정밀히 검진이 필요하겠지만 얼굴이 붉고 부어있는 증상으로 봐 아마도 손쓸 수 없을 듯합니다. 이런. 그럼 사건이 모두 종결된 것 같으니 우린 돌아가겠습니다. 홈즈 선생, 예, 제퍼슨 씨. 한 가지 부탁이 있어. 루시의 반지를 돌려주시오. 그때 가져온 반지는 진짜가 아니었어. 그대가 가지고 있다면 내게 주시오. 그녀가 남긴 유일한 유품이라오. 그건 제 손에 없습니다. 그렉슨 경감? 증거물로 보관 중이니 재판이 끝나면 돌려주겠어. 그때까지 살 수 있을지 모르겠어. 홈즈와 나는 법원으로 출두 통지를 받았다. 하지만 우리에게 증언할 기회는 주어지지 않았다. 제퍼슨 호프는 체포된 그날 밤 동맥류가 파열되어 다음날 아침 싸늘한 시체로 발견되었기 때문이다. 신문에는 몰몬 교대에 얽힌 해묵은 원한 관계에 의해 빚어진 사건이라 기재하며 이번 사건에 혁혁한 공을 세운 그렉슨 경감과 레스트레이드 경감에게 표창장이 주어진다는 내용이었다. 의문의 사건을 착실히 수사하고 난관을 해결해 런던 경찰국의 위상을 높인 도비아스 그레슨 경감과 레스트레이드 경감에게 그 공을 치하하며 표창장을 수여한다. 자, 그렉슨 경감님과 레스트레이드 경감님 기념 촬영하겠습니다. 자, 두 분 손을 잡아주시겠어요? 이렇게 말입니까? 아, 좋습니다. 자, 근엄한 웃음을 보여주시고요. 좋습니다. 주홍색 연구는 결국 두 경감에게 표창장을 만들어주는 꼴이 돼버렸습니다. 홈즈, 너무 괴념치 마십시오. 그대의 공은 내가 일기에 잘 적어두었으니 언젠가 그대의 영민하고 치밀한 수사 방법이 대중에게 공표될 것입니다. 로마의 신 퀸투스 호라티우스는 이런 말을 했습니다. 사람들이 나를 보고 비웃을지라도 괴짝에 쌓인 돈을 볼 때 내 마음은 뿌듯하도다. 오호, 좋은 말이군요. 홈즈 사건도 해결되었으니 내게 당신의 바이올린 솜씨를 보여주시죠. 일전에 제게 약속하지 않았습니까? 당연히 들려드려야죠. 어떤 곡이 좋을까? 아, 이런 날엔 이 곡이 좋겠군요. 박사도 좋아할 겁니다. 출연 최재호, 이주창, 홍범기, 김기흥, 유경선. 각색 이대일. 연출 안수진. 제작 오디언.